이 트랙사스는 거의 대부분 제품이 완제품으로 나오거든요. 그 말은 이 트랙사스는 이 자기네 회사가 제공한 제품을 그대로 손님한테 즐겨라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립하는 맛이 없고 이 부품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면서 조립해서 이제 정말 이 내 거가 돼가는 과정, 그런 게 없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냥 일체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이게 트랙사스식이거든요. 트랙사스의 방식이거든요. RC를 좀 진지하게 즐기는 사람들한테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전 오히려 이게 트랙사스의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잘 부서지지도 않고 나가서 잘 만질 일이 없더라고요. 이 차들은 레이스트랙 가서 굴리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세밀한 조정은 필요가 없다. 길에서도 할 수 있고 공원에서도 할 수 있고 강가에서도 할 수 있고 공사장 가서도 굴릴 수 있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호쾌하게 시원하게 오프로드를 잘 달릴 수 있는 차들은 트랙사스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탁 트인 그런 시원한 공간에서 한번 굴릴 기회가 있으면은 그건 진짜 한번 해볼 만한 경험이에요. 굉장히 큰 해소감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트랙사스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배싱이라고 하는 종목이 트랙사스가 거의 개척을 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기존의 RC카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하고 전혀 다른 구조로 완전히 새로운 구조와 이제 소재들로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차를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배싱이라고 하는 말은 뭐 공식적으로 트랙사스에 쓰진 않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죠. 우리말로 직역을 하자면은 뭐 조진다? 그래서 이런 차들은 생긴 거 보면은 아예 태생부터 출발부터가 달라요. 디자인, 이 설계 시작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게 샤시 자체도 완전히 새로운 형상이잖아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메탈 파트를 안 썼어요. 이 메탈 파트가 뭐 플라스틱에 비해서 당연히 강도는 좋은데, 이런 플라스틱은 상당히 많이 변형이 돼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성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성 때문에 트랙사스가 플라스틱을 항상 사용을 하고, 플라스틱도 이제 부위마다 조금씩 특성이 다른 소재를 써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갖다 집어 던지는데도 부서지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이런데 서스펜션 암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암 길이의 레버리지 때문에 이런 안에 벌크 헤드가 망가지는 경우는 있어도 이 메인 셰시가 휘어지거나 쪼개지거나 이런 일은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워요. 메탈 파트를 하나도 안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망가지는 이제 케이스들 보면은 주행 중에 굉장히 큰 충격 받아서 셰시가 약간 탄성 변형이 생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안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휘더라고요. 그 말은 그만큼 변형이 크게 가해졌다는 얘기인데, 그 뒤에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거든, 멀쩡한 모양으로. 어쨌든 이건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응력 분산에 대한 구조 해석이 굉장히 심도 있게 들어간 설계가 아닌가라는 게 어쨌든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XRT가 이게 처음에 언제지? 가을인가? 그 오피셜 영상이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보고서 엑스맥스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뭐 살 일 없겠다 싶었는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뭐 같은 차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거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XRT를 보다가 엑스맥스를 보니까 너무 꺼벙하고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엑스맥스도 진짜 멋있는 차라고 생각해서 큰 고민하다가 샀거든요. 근데 갑자기 XRT를 보니까 이 차가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일단 엑스맥스는 좀 더 여러 가지 지형을 이제 주파할 수 있게 좀 지상고가 높은 편이고, XRT는 그것보다 훨씬 낮아요. 휠 베이스는 똑같은데 XRT가 폭이 많이 넓죠. 뒤에 윙도 크게 달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차의 가장 큰 특성을 나타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차는 이제 고속 주행에 훨씬 더 특화된 차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배시어들은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 분야에서는 또 이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최고속이 얼마나 나오냐. 어떤 취미 장비든 어디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이 맨날 물어보는 게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고, 그다음에 자동차 같으면 이거 얼마나 몇 킬로 나가면 다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저씨들이 이상하게 그 속도에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XRT는 어쨌든 그 최고속에 훨씬 더 세일즈 포인트가 있는 차인데, 이제 기어비가 좀 달라졌어요. 파워트레인은 이제 거의 똑같은데, 이 변속기하고 모터는 이제 거의 똑같은데, 근데 이제 피니언하고 스퍼가 기본적으로 이제 키트에서 조립되어서 나오는 게 20T, 50T거든요. 근데 엑스맥스는 18T, 54T였어요. 일단 내부 기어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XRT 같은 경우는 이제 키트에서 설명서하고 같이 요 추가 기어 세트를 지급을 해줬거든요. 이 기어비를 이제 변경을 하면은 최고속이 시속 60마일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써있더라고요. 이 엑스맥스는 바디에 구멍이 없어요. 이 XRT는 바디에 구멍이, 이 덕트가 두 개 뚫려 있는데, 좀 더 최고속이 많이 나오는 기어비로 바뀌게 되면은 ESC나 모터에
부하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 말은 이제 열이 더 많이 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모터에 달려있는 팬 모양도 이렇게 변경이 됐고 팬 슈라우드도 모양이 변경이 됐어요. 두 개로. 이 모터하고 ESC의 이 발열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저런 덕트가 뚫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엑스맥스 같은 경우는 앞 범퍼나 아니면 뒷 범퍼 보면은 굉장히 그 리지드하게 고정이 돼 있어요. XRT는 이제 새로 나온 XRT는 보면은 여기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이런 구조들이 있더라고요. 크게 점프했다가 이쪽으로 떨어졌을 때 엄청나게 잘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도 아마 이런 충격 흡수 구조를 만들어 놨지 않았을까 싶어요. 고속 주행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나온 차기 때문에 고속 안정성이 훨씬 뛰어나거든요. 왜냐면 일단 무게중심이 상당히 낮죠, 얘보다. 서스펜션 암들이 더 길어져서 앞뒤 트랙이 더 넓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속 주행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고속에서 이제 스티어링 꺾으면은 차가 구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바디가 항상 저렇게 걸레가 돼요. 사람들 저 바디 안에 보강 많이 해서 쓰곤 하는데 어쨌든 고속에서 코너를 돌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차예요, 이거는. 근데 XRT는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눈에 띄게 좋아졌고 상당히 그 스티어링 특성도 안정적이고 뒤집어진 일도 훨씬 적어졌고. 근데 좀 부담스러운 건 이제 점프했다가 큰 점프를 했다가 이제 착지할 때 네 바퀴가 이제 고루 땅에 닿지 않는 경우 불상사가 생기면 조금 불안한 감이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상고가 낮기 때문에 이 셰시가 바닥에 닿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타이어가 차의 특성을 얘기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훨씬 더 고속 주행에 맞는 타이어의 모양 같잖아요. 그리고 이 차는 타이어 쓸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적은 차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크기도 크긴데 굉장히 고전압을 사용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크도 세고 그리고 회전수도 높아요, 상당히. 그래가지고 무거운 타이어를 고속으로 돌리면은 이 엄청나게 부풀어요, 고무가. 타이어가 그렇게 부풀다가 이 휠하고 이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엑스맥스를 처음에 발매할 때는 6S였어요, 배터리가. 6S라는 게 그 배터리 셀이거든요. 볼티지가 좀 더 낮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더 빠른 속도를 원하니까 8S로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8S가 되면서 이제 모터 회전수가 더 빨라지고 하니까 타이어가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휠 타이어를 만들어서 판매하던 방식에서 휠과 타이어 고정 방식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8S용 휠 타이어를 판매를 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얘네들은 8S 레이티드라고 해서 따로 기재를 해서 팔더라고요. 아무튼 실제 차들 타이어 옆에 이제 옆면에 그 속도 등급이 써 있는 것처럼 최고 속도 등급이 써 있는데 그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기존 RC카들은 원래 다 타이어하고 휠하고 타이어 다 본딩을 하든지 아니면은 저 비들락으로 새로 조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아예 조립이 된 상태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차는 이제 호쾌하게 달리는 게 제맛이거든요. 적절한 굴곡이 있는 오프로드에서 분명히 바닥엔 굴곡이 있어요. 근데 이 훌륭한 서스펜션이 그 굴곡을 다 삭제시킨 채로 차는 굉장히 평온하게 고속으로 달리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상당히 멋있죠, 이런 차들은. 그 빨리 달리는 맛 때문에 한번 쳐먹으면 견적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장르가 이런 장르예요. 일단 갑자기 그냥 생각난 말인데 누가 보면 제가 트렉사스 빠돌인 줄 알겠어요. 저는 실제로 타미야가 한 40개 있고 교쇼는 한 60개도 넘게 있는 것 같아요. 트렉사스는 한 4대밖에? 4, 5대밖에 없어요. 누가 보면 빠돌인 줄 알겠어.